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유베스입니다. 벌써 가을인가봐요. 연안가에 있는 수초들도 많이 색이 바라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심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제가 가을철에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스피너베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시청자분 중에 김경래님께서 스피너베이트 운영법이나 아니면 챔질 방법이 있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공유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스피너베이트를 처음 써보시는, 처음 사용하게 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니까요. 고수분들은 그냥 웃으시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크게 3가지 정도 얘기할 거예요. 스피너베이트를 고르는 기준, 두 번째는 스피너베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필드의 기준, 그 세 번째는 운용 방법. 이렇게 3가지 정도 얘기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저런 엣지 부분에 한 마리씩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절대 저는 첫 캐스팅에 고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여지껏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도 한 번에 안 나와요. 절대. 자, 엣지 부분. 아, 쳤는데. 그렇지. 네, 지금 여기가 배수 중이에요. 배수 중일 땐 최대한 수심이 깊어지는 물골 라인을 좀 노려보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중간 부분이 물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영역에 넘어올 때 딱 건드렸는데, 후킹으로 이어지진 않네요. 다시. 원래는 엣지 부분을 노리는데 지금 저기 입질이 왔던 부분이라서, 왔던 데서 한번 잡고 싶어서. 원래 이런 수초 엣지 부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입질 한번 받았던 데에서 그 고기를 잡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이었네, 이 녀석. 네, 한 30 정도 됩니다. 이게 네, 이거는 한 35 정도 나오네요. 스피너베이트로 고기를 잡고 나시면 암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람 힘으로라도 이렇게 살짝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눌러서 원래 있던 모양 그대로 잡아주시고 다시 또 낚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큰 고기를 몇 번 잡으시면 여기가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구부리실 때 너무 힘으로 꽉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살짝만 꺾어주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스피너 베이트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네, 오늘은 스피너 베이트의 종류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처음 스피너 베이트를 접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네, 스피너 베이트를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셔서 꼭 눈으로 직접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손실이 나도 괜찮은 부담이 없는 금액대의 제품을 구매하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장에 가서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뭐 가격대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성능의 차이는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루어가 갖춰야 될 기본은 갖추고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가셔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구매하시길 권해드려요.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야 루어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갑니다. 부담이 없는 금액대를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낚시에서 가장 좋은 건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셔서 필드에 나가시면 손실이 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정말 막 써봐야 되는데 이곳저곳 필드마다 장소마다 지역마다 써봐야 되는데 이 부담이 돼서 안전한 지역에 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건 조금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마이너스일 것 같아서 부담이 없는 금액대를 준비하셔서 정말로 필드에 나가시면 이곳저곳에서 막 써보세요. 나중에 손에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정말 고가의 제품, 좋은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네, 굳이 제가 한 가지를 추천드리자면 나뭇잎 모양의 블레이드가 2개가 달려있는 더블 일로 타입의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는 금액대의 제품을 구매하셔서 필드에 나가서 직접 막 써보세요. 저는 그렇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쪽이다. 우와, 페이스 피시네. 와, 저기가 포인트네. 베이트 피시 다 이쪽 바깥으로 빠져 있네요. 대충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저기 있었어요. 저기 있었어. 아, 저길 어떻게 가지? 네,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앞에 제가 던지고 난 이후에 지금처럼 이 베이트 피시들이 다 위에 떠 있어요. 뭐 중층이나 바닥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위쪽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를 위쪽으로 탑 쪽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으쌰.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네, 요건 한 30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지. 자.
이것도 한 25?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필드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저한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심이 일단 2m 내외로 얕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은신처, 고기가 은신할 만한 은신처를 가지고 있는 필드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 유속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제가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하는 필드의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는 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수로예요. 이 수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깊지 않아요. 어떤 농수로를 가지든 다 수로는 자체는 수심이 대체적으로 얕습니다. 정말 큰 호나 만으로 들어가는 대형 그런 수로가 아닌 이상은 이런 가지수로권에서는 대개가 이제 수심이 얕아요. 그리고 옆에 연안에 지금처럼 수초가 잘 자라 있죠. 은신처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수로는 항상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유속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수로권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저는 이런 수로권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해볼까요? 여긴 지금 유속이 있어요. 부유물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유속이 있고 수초가 바로 저기 있고, 그럼 여기에는 고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 앞쪽에다가 제가 스피너 베이트를 한번 운영해 볼게요. 그렇지. 떨어지는 거 받아 먹었어. 먹성이 좋네요, 애들이. 네, 한 25 정도 되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저쪽에 아마 붙어있는 애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으짜. 네, 이번에도 한 20짜리.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네, 운영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신 정보는 스피너 베이트는 일정한 속도로 감아서 수평으로 가지고 온다 라는 걸 알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럼 이 속도를 어떻게 찾을까요? 이 속도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필드에 도착하셔서 한 5에서 10m 사이로 그냥 앞에다 던지세요. 그리고 수면 바로 아래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스피너 베이트가 보이게. 그 다음에 얘가 가라앉지도 뜨지도 않는 그 속도, 일정하게 내 눈에 보이면서 오는 그 일정한 속도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한 두세 번 하시면 이 속도로 감으면 얘가 가라앉지도 뜨지도 않고 운영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속도를 찾으셨어요. 이 속도를 3이라고 할게요. 자, 3이라는 표준 속도로 운영하는 건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게 3이라는 속도로 움직였을 때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속도에서 여러분들이 5라는 속도로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위로 뜨죠. 그리고 여러분 1이라는 속도로 감으면 가라앉으면서 옵니다. 이걸 반복을 하시면 이런 식의 액션이 나옵니다. 이게 리프트 앤 폴이에요. 릴링 속도를 이용한 리프트 앤 폴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피너 베이트 자체가 이 위에 있는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이 암이 이 훅의 키퍼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안 걸리고 빠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 해도 이 암이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눕으로 눕지 않기 때문에 걸릴 일이 없죠. 이런 식으로 빠지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리프트 앤 폴 여러분들이 로드를 사용한 기본 리프트 앤 폴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떨어졌을 때 얘가 바닥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아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바닥에 닿았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닿자마자 바로 들어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얘는 거의 다 누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폴을 하다가 바닥에 닿았더니 옆으로 누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로드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갈까요? 절대 그렇게 안 올라가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전진하죠. 이런 식으로. 그때 이렇게 돌면서 세워지면서 이미 걸려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드를 사용한 리프트 앤 폴 방식은 여러분들이 스피너 베이트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이 되시기 전까지는 저 솔직히 권해드리지 않아요. 릴링 속도를 이용한 리프트 앤 폴 방식을 쓰시길 저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리액션 바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장애물을 어딘가를 타고 나오거나 아니면 걸쳤다 이렇게 나오면서 일률적인 액션이 갑자기 깨지는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고기가 와서 물죠. 그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얘가 아래를 타고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인지하시고 릴링의 속도를 변화를 주면 얘가 생각지도 못했던 리액션이 나옵니다. 그걸 이용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장애물이나 아니면 운영하시다가 얘한테 어떤 느낌이 단다, 어떤 이상한 느낌이 단다라고 생각되시면 릴링의 속도를 빠르게 하시거나 늦게 하시거나 이런 변화를 주시면 리액션 바이트가 나와서 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네, 스피너 베이트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일정한 속도로 감는 거, 속도의 변화를 줘서 리프트 앤 폴을 시키는 거, 그리고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생긴 변화를 릴링 속도로 리액션 바이트를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운영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어요. 이 스피너 베이트를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얘는 멈추지 않는다. 네, 스피너 베이트는 멈추지 않아요. 멈추는 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시면 얘는 멈추는 순간 걸리게끔 돼 있는 루어예요. 그러니까 꼭 멈추지 말고 사용하세요. 릴링의 속도만으로 충분히 모든 액션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릴링의 속도를 이용하셔서 익숙해지시는 걸 먼저 권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스피너 베이트가 사시사철 좋은 루어예요. 근데 이른 봄과 가을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스피너 베이트예요. 여러분들 이번 가을은 스피너 베이트 한번 챙기셔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스! 네, 45 나옵니다. 45. 스피너 베이트에 나온 45입니다. 지금 요 앞에 수초가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수초 라인을 탁 치고 넘을 때 제가 한번 빨리 감았어요. 한번 빠르게. 그랬더니 바로 와서 딱 때려주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릴링을 하실 때 속도감의 차이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천천히 감기만 해도 지금처럼 나와요. 네, 요거는 한 35 정도 되네요.
바닥 괜찮은데. 그렇지. 아, 오늘은 다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작네요. 큰 사이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30 정도 됩니다. 와, 여기는 내려가는 길이 전부 다 이거는 40 나오네요. 40. 네, 40 나옵니다. 네, 천수만 40 뺐습니다. 포인트 괜찮은데. 아, 애들이 입이 짧어. 하나, 둘, 으쌰. 네, 이번에도 한 35 정도 되네요. 짜릿하자기네요. 짜릿하자. 네, 요것도 한 30 정도 되네요. 나와 나와 나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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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한 35 정도 되는 고기네요. 자, 이쪽에서 뽑았으니까 이번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될라나 모르겠네. 수심이 얼마나 내려가는 거지? 아, 확 꺼지네요. 여기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쪽 연안에 최대한 붙여서 이용하고 싶은데 왜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 여기 고기 있겠다. 조자리가 그래 지금. 아, 있을 것 같은 이 느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안에. 이게 스베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 장소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걸로. 그럼 나중에 스트레스 받은 베스가 딱 올라와서 때려요. 결국엔 지치는 놈이 와서 물겠죠. 제가 지치든 베스가 지치든. 저쪽으로 또 옮겼어. 왔어. 네, 한 20짜리? 보셨죠? 이런 커버류들에는 고기가 항상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한 자리에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고기를. 짜증나서 나중에 결국엔 물게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베스는 눈을 못 감아요, 여러분. 근데 스피너베이트는 번쩍거리는 블레이드가 2개나 달려있죠. 눈앞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게 왔다 갔다 하면 베스도 결국엔 못 견디고 짜증나서 물어버리거든요. 저리 가라고. 그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저긴 고기가 있겠어? 라고 판단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번 투자하세요. 지금처럼, 저처럼. 그러면 짜증나는 베스가 올라와서 결국엔 물어줍니다. 아, 여기서 한 마리 나오겠다. 그렇지. 내가 너 나올 줄 알았어. 아, 예스. 네, 올라탈 것 같았어. 42입니다. 네, 42 나오네요. 좋네요.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한 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을에 가장 쓰기 좋은 루어 스피너베이트를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김경래님의 요청으로 스피너베이트 관련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낚시는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스피너베이트 관련된 세밀한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일단은 선택하셔서 필드에 나가셔서 던져보실 수 있을 정도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나중에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내용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부담 없는 금액대의 스피너베이트를 하나 구매하셔서 필드에 나가서 던져보세요. 일단 던져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을에 스피너베이트 정말 괜찮은 루어거든요.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셔서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장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지금까지 여러분의 낚시를 응원하는 유베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